안녕하십니까. 비트맨 인사드립니다. 네, 암호화폐 총 시가총액이 1,800억 달러 선을 일시 반납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9일 오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약보합 흐름을 나타내면서 메이저 코인 대부분이 1일 최저가를 터치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총 시가총액은 1,800억 달러 선을 일시 반납하면서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1,794.6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코인마켓캡을 보게 되면 이제 메이저 탑10 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 및 조정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조정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의 쉼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리플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플이 싱가포르 본사 인원 확충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기존 12명에서 24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서비스 운영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에릭 반 밀턴 버그는 리플의 수석 부사장이죠. 이번 결정은 싱가포르 현지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새로운 고객과 파트너 유치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다음 기사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에릭 반 에크 밀턴 버그 선임 부회장이 이제 리플이 동남아시아의 친근한 지역에서 수요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엄청난 중요한 시장이라고 하는데 네, 새로운 파트너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현재 리플의 고객 중 약 절반이 아시아에 있다며 네, 리플 그리고 SBI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다고 또 언급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엑스커런트 뿐만 아니라 현재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인 엑스래피드의 확장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이 최근에 엑스래피드의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를 또 고용했었죠. 그러면서 엑스래피드는 회사의 APAC 즉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이끌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 코인스 PH가 XRP를 사용하는 엑스래피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네, 현재 많은 은행들에서 아시아 및 중동 아시아 쪽에서 엑스래피드의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의 이제 싱가포르 본사 인원 확충 계획은 현재 리플사가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2019년 리플의 계획과 리플의 사업과 XRP가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5위 은행이죠. MUFG가 2019년 스테이블 코인 실용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세계 5위 은행인 이제 일본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올해 디지털 통화 MUFG 코인을 실용화할 예정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에 따르게 되면 새로 임명된 마이크 가네추구 MUFG 총재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MUFG는 일본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로 일본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며 특히 일본 엔화와 1대1로 고정되어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산은 고객이 은행 예금을 자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하는 앱을 내려받는 등 통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2017년부터 약 1,500명의 회사 직원이 MUFG 코인 실험 사용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터뷰에서 전례가 없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싶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면서 2019년에 10만 명에 달하는 계좌 소유자를 대상으로 MUFG 코인을 테스트할 의도를 밝힌 바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스테이블 코인, 네, 많은 암호화폐들이 이제 실용화 단계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에 얼마나 유즈 케이스라고 하죠. 암호화폐 유즈 케이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말 실제로 쓰이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후 타이완에 따르게 되면 다음 달에 18일 제1회 라인 개발자 채용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에서 50명 이상의 개발자를 채용할 예정이며 그중 핀테크 및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페이팔 수수료 구조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페이팔은 앞으로 환불 처리할 때 모든 판매자의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기적인 서비스 정책이 온라인 거래자들을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같은 대체 결제 네트워크로 유도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페이팔은 판매 수수료 조정 외에도 의도적인 지불 방식을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예전에는 정액 수수료가 있었지만 이제는 송금된 총 금액의 일정 비율의 비용이 수수료로 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어떤 암호화폐든 이 국제 수수료를 크게 상쇄시킬 수 있다며 페이팔이 사용자에게 암호화폐 혜택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제를 보면서 페이팔의 최근 약관 변경으로 많은 사용자들은 격분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페이팔은 수수료를 두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중재자 역할 비용으로 정당화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은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의 권한에 의존하지 않는다면서 이 역할은 모든 네트워크의 채굴자들 사이에 분배되어 있다며 따라서 페이팔이 중재자로서 수수료나 규정 책정을 변덕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을 누구도 네트워크 사용자들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페이팔 또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돈을 보낼 때 사용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며 회사는 이 서비스에 대해 정액 수수료를 부과하곤 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약관이 바뀌면서 송금액의 5%의 변동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고 했으며 이 의도적인 거래 수수료는 4달러 99센트 이상이 될 것이며 그 이하로는 안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암호화폐와 비교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이어가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송금 대상에게 도달하기 위해 어떤 가상 라인을 이용해야 하는지 상관이 없다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시 또는 라이트코인을 바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는 것과 세계에서 가장 먼 지역을 보내는 것이 정확히 똑같은 가격이라며 이러한 결제 네트워크가 계속 성숙해짐에 따라서 페이팔이 부과하는 가혹한 요금 구조는 과거의 산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페이팔이 의도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 페이팔의 사용자들에게 일부러 좀 안 좋은 수수료 정책을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죠. 지금 당장은 페이팔이 좀 힘들어할 수 있겠지만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고 페이팔의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로 눈을 돌릴 때 페이팔과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쿼드리가 CX가 파산 절차를 돌입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캐나다 노바스코티아 고등법원이 캐나다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쿼드리가 CX 파산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쿼드리가 CX는 수일 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고 하는데요. 채권자법에 따르는 구조 조정이 아닌 파산 및 채무 상환법에 따른 파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개인키를 찾아 고객 자산을 복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데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12월 쿼드리가 CX는 프라이빗 키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제럴드 코튼 쿼드리가 CX 대표가 사망을 했고 1억 5천만 달러 상당 고객 자금이 동결돼 논란을 빚은 바 있었죠. 쿼드리가 CX 파산이 결정됨에 따라서 해당 거래소 파산 관제인으로서 거래소 유실 자금을 조사하는 한편 거래 플랫폼 등 자산 매각을 진행한다며 고객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파산 결론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및 이사 소송 보호 절차는 당분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를 연장하기 위해 오는 청문회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쿼드리가 CX 결국에는 파산을 하게 됐네요. 지금 전 세계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수많은 하락장, 역대급 하락장에 의해서 정말 뼈아픈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성장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래소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파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거래소들이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위해 10억 달러 투자 유치를 노력 중이다라는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의 기술 전문 기자인 나다니엘 포퍼는 페이스북이 디지털 토큰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벤처 캐피탈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포퍼는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받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는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를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탈중앙화 정신에 좀 더 부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 프로젝트가 은행 계좌에 보유된 외환에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코인에 대한 소문은 이제 12월에 보도하면서 표면화되었었는데 이 토큰이 왓츠앱 메신저 서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송금에 사용될 것이며 인도의 송금 시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보도를 했었죠. 그러면서 2019년 2월 뉴욕타임스는 페이스북 메신저 앱인 왓츠앱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이 토큰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매달 약 27억 명의 사용자들이 이 토큰에 노출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도했다면서 암호화폐를 개발하기 위해 페이스북이 50명 이상의 기술자들을 고용했다고 언급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기업들에서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비트코인 구글 검색량이 1위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구글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검색하는 국가는 나이지리아라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가 전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는 베네수엘라만큼은 아니지만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비트코인 채택률이 높다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나이지리아의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며 나이지리아에 이어서 비트코인 검색량이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오스트리아, 스위스 순이었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플의 최대 맥시멈 가격은 10달러인가 이런 가격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거에 추측하는 참 이런 근거하는 뒷받침하는 내용이 참 부실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시장들이 XRP를 응원하고 있고 XRP는 시가총액 3위이고 2017년에 4달러까지 올라가고 있고 많은 거래량이 있어서 확신한다. 10달러가 될 것이라고 이러고 끝이 났는데
이거를 기사로 냈습니다. 네, 참 XRP 투자자긴 하지만 이렇게 근거 없이 계속해서 몇 달러를 간다, 몇 달러를 간다 이런 기사는 네, 그렇게 반갑지는 않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기계에 따르게 되면 팔라우 금융기관위원회가 지난 3월 말부터 암호화폐 관련 모든 행사 개최를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팔라우 코인이라는 스타트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속인 것에서 촉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는 향후 팔라우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제도 틀을 마련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미디어는 전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속이면은 안 되죠. 네, DR 보고서가 기관 비트코인 거래량이 4개월째 증가세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기관용 비트코인 투자 상품 거래는 4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기반 암호화폐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에 비해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DR의 자료에 따르게 되면 기관용 비트코인 상품이 비트코인 거래 총량 중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1%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DR의 데이터는 특히 시카고 상업거래소 CME 비트코인 선물과 시카고 옵션 거래소인 CBOE 비트코인 선물,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 GBTC 등 3개 기관 상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자료에 따르게 되면 상승하는 점유율은 2018년 7월 24%에 달했던 사상 최고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용 상품에 상대적으로 인기를 얻는 이유는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배경에서 비롯된다며 네, DR의 지적처럼 CBOE는 암호화폐 파생 상품 상장 방식을 재평가함에 따라서 3월 중순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 폐지하는 등 시장 지배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장외 마켓에서 거래하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도 우위를 잃었다고 진술하면서 세계 기관 제품에서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24%, 절반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DR는 그 발견의 맥락에서 규제되지 않은 거래소의 95%가 허위 거래량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암호화폐 GPO 펀드 제공업체 비트와이즈 자산 운용의 최근 분석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죠. 오팔코인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플랫폼의 각 부문의 협력을 통해 투자자의 실수로 유실된 2,000개의 USDT를 되찾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최근 해당 투자자는 타 거래 플랫폼에서 오팔코인으로 암호화폐를 이체하는 과정에서 주소 입력을 실수로 2,000개의 USDT를 분실해 오팔코인 측에 도움을 호소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오팔코인 고객 서비스 총괄 사라가 이체 시 입금 주소 확인은 필수라며 각 거래소별 출금 및 수수료 방침이 달라서 수수료를 제한 출금 금액이 최소 입출금 금액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블록 암호화폐를 이체하는 과정이 필요하시다면 항상 확인하고 2번, 3번 확인한 후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중국이 암호화폐 채굴 산업 철폐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네, 비트메인 망하게 생겼는데요. 네,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중국 내 암호화폐 채굴 산업 철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기업 비트메인 등 중국 대형 채굴 기업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게 되면 중국 내 산업을 지능과 규제, 철폐 대상으로 구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데 철폐 대상 산업의 목록에 비트코인 채굴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통신은 NDRC가 법규를 따르지 않는 것을 이유로 채굴 산업을 포함해서 450여 개 기업을 철폐 목록에 포함시켰다며 비트코인 채굴 기업 철폐를 위한 명확한 계획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우지안이 먼저 알고 나간 걸까요? 네, 비트메인 지금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과연 비트메인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병무청에서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서울경제에 따르게 되면 ICT 통합 보안 전문 기업인 라온 시큐어가 병무청과 함께 인증서 없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동 구축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민원 포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인증서, 전자 서명 및 부인 방지를 블록체인 분산 아이디 기반 인증 플랫폼으로 대체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인 인증서와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온라인으로 민원 서류를 제출하거나 병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병무청의 민원 서비스에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만에서는 신원 증명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겠다는 기사가 나오고 정말 산림 관리도 네, 공정 과정도 블록체인으로 활용하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인터넷 혁명보다 더한 혁명이 될 것이라는 블록체인 혁명이 2019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없이 암호화폐로 결제, 추천 크립토 쇼핑몰 3곳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를 도대체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실업 테이블이 만든 암호화폐 쇼핑몰인 비제로샵이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네, 업사이드 크립토샵이 또 암호화폐 내종으로 다양한 상품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BBQ 치킨부터 메가박스 영화 관람권, KFC, 카페베네 등 유명 프랜차이즈 상품들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어 거래소 이용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자체 암호화폐로 각종 공연을 결제할 수 있는 쿠키몰이 또 있다고 하네요. 네, 쿠키그룹은 영업을 담당하는 쿠키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계획 및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쿠키스타, 네, 컨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한 쿠키 ENM 등 3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해 자체 암호화폐인 쿠키 코인을 발행했다며 네, 실력 있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는 공연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쿠키코인이 문화 컨텐츠 대표 암호화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막고 있는 추세죠. 지금 요즘에 들어서 2분기에 들어서 이제 여야당 할 거 없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많은 나라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을 볼 때 지금 갭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갭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운트곡스 최대 채권단 대표가 사임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최근 앤디 파그 마운트곡스 해킹 피해자 채권단 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는 마운트곡스의 채권자 중 하나인 미국 업체 코인랩의 피해액 반환 소송이 최대 2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면서 또한 여러 법률 절차에 차질이 생겨 마운트곡스 채권단이 피해액을 변제받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난 행복한 삶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제 포기한 모습이죠. 네. 웨스턴 유니언이 암호화폐 지갑과 통합하여서 필리핀 송금 확대를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송금업계의 거물이죠. 웨스턴 유니언이 필리핀 거주자들이 송금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코인스PH와 협력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아시다시피 코인스 PH는 XRP를 활용하는 엑스래피드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번 계약은 웨스턴 유니온 네트워크를 통해 체결된 국제 및 국내 지불이 모두 코인스에 5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지갑에 직접 도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코인스 PH는 도심 지역과 멀리 떨어진 소외 지역에서의 송금에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웨스턴 유니언의 디지털 및 소매망과의 연계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지불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웨스턴 유니언의 몰리 쉬어 부회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코인스와의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필리핀의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기능 그리고 편리한 서비스를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며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코인스 PH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을 포함한 필리핀 거주자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송금, 결제, 암호화폐 구매와 같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모바일 지갑을 제공하고 있다며 회사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발행자 라이선스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XRP 리플과 함께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징둥이 블록체인 기술 실천 백서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2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 블록체인 기술 실천 백서를 이제 발표했다고 하네요. 해당 백서는 5대 블록체인 응용 분야와 실질적인 블록체인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후 미국 구글 사용자들 사이에서 검색량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3월 31일부터 4월 6일 사이에 비트코인이라는 키워드를 찾는 인터넷 검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상대적 인기에 따라 0에서 100까지 추이를 매기는 검색 엔진의 매트릭 시스템은 비트코인 관련 검색 급증에 주목했다고 하는데요. 보도 당시 추세는 74점으로 12개월 동안 가능한 모든 검색량 합계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량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리적으로 미국 구글에서 2018년 12월 2일에서 8월 8일까지의 비트코인 검색량이 더 많아져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검색량이 증가했으니 가격도 곧 있으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사입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지역에서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검색한 곳이 네바다와 하와이, 캘리포니아, 워싱턴, 월가 관련 뉴욕 등이 바짝 뒤따랐다며 이제 검색국으로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나이지리아, 가나, 베네수엘라라고 합니다. 미국은 39개의 국가 중에 이제 17번째로 많이 검색이 되었다며 의외라는 반응이네요. 네, 러시아 유명 경제학자가 법정화폐로 비트코인 가치는 판단이 무의미하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러시아 국민경제 국가행정 아카데미의 블라디슬라브 긴코 교수가 최근 비트코인의 가치를 법정 화폐로 판단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비트코인은 이러한 상대적 가치가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또한 그는 법정 화폐를 통해 가치를 판단한 대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왜곡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방검찰청의 공지를 인용해 미국 캘리포니아 아주 주 법원 이제 자급 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하고 1000여 명의 구매자들에게 비트코인을 판매한 혐의로 제이콥 버렐 캄보스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버렐은 P2P 플랫폼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해 82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 AML, 네, 자금 세탁 방지 과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캘리포니아 주 법원 측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네, 모건 크릭 CEO가 기관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추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미국 자산 운용사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 CEO가 트위터를 통해 현 시점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내려야 할 가장 중대한 결정은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그가 댓글을 단 트윗은 모건 크릭 창업자 앤서니 팜플리아노의 글로 앤서니는 많은 이들이 연금에 기대어 생활하고 있지만 2018년 4분기에 수많은 연금이 적자가 났다며 내 연금에 기대하지 말라라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블록원의 CEO가 비트코인은 전 세계 최대 규모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오스의 개발사이죠. 블록원의 최고 경영자인 브렌단 블러머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규모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오스는 비트코인을 넘어서기 위함이 아닌 비트코인과는 다른 영역에서 응용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고 하네요. 지난 6일 댄 라리머 이오스 창업자가 이오스가 최근 7천만 건의 하루 액션 처리량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찰스 호스킨스가 이오스 이더리움은 소수 개발자가 주도해서 네, 투더문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에이다의 창시자죠. 찰스 호스킨스, 먹방을 좋아하는 찰스 호스킨스가 포춘지와의 인터뷰 중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오픈소스로 운영이 되면서 특허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며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이오스가 현재 개발 중인 이더리움 지분 증명 알고리즘 기반 캐스퍼는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오스와 이더리움은 댄 라리머 혹은 비탈리 부테린과 같은 소수의 개발자들이 주축되어 이제 개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선 무엇도 만들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만약 투더문을 이룰 수 있는 메가 프로젝트는 100만 명 이상의 참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스, 네, CEO 찰스 호스킨스 참 작년에는 네, 먹방을 보여주며 정말 에이다를 만든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에이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2019년에 와서 네, 정신을 차린 건지 계속해서 노력하는 이런 정상적인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정말 에이다가 어떻게 될지 정말 상승을 하게 될지 발전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6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전날보다 소폭 위축됐음을 의미한다며 아직까지 탐욕 단계를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며 네,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64 정도면 암호화폐 시장 아직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2분기에 70, 80, 90이 되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80, 90이 되는 날은 정말 환희에 찬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겠죠.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영상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